늘 배움에 진심이신 여러분, 이번 심층 분석 시간에 오신 걸 진짜 환영합니다. 오늘은 고대 동양 철학의 끝판왕이죠. 바로 논어의 19번째 장, 자장편을 파헤쳐 볼 건데요. 보통 고전이라고 하면 되게 딱딱하고 낡은 텍스트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19편은 완전 다릅니다. 스승의 그 어마어마한 유산을 다음 세대가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그 치열한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거든요. 이 수천 년 전의 지혜가 지금 우리의 빡빡한 일상이나 커리어에 얼마나 명쾌한 해답을 주는지 지금부터 아주 재밌고 딥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19편을 딱 펼치면 진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논어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당연히 공자잖아요. 그런데 공자의 직접적인 어록이 거의 안 나옵니다. 심지어 공자가 제일 아꼈던 수제자, 안연의 말조차 아예 없어요. 대체 왜 그럴까요? 놀랍게도 이 장은 공자의 직계 제자들이 쓴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의 제자들, 그러니까 다다음 세대가 편집하고 엮어낸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스승이 세상을 떠나고 남겨진 제자들이 평생에 걸친 가르침을 자기들만의 언어로 싹 소화해서 정리한 거죠. 스승의 유산을 짊어진 자들의 이야기라니 벌써부터 흥미진진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4가지 핵심 주제입니다. 첫 번째로 논어 19편만의 특별함, 두 번째 진정한 배움과 선비의 길, 세 번째 군자의 인간관계와 리더십,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양과 달로 묘사되는 스승, 공자까지 이렇게 쫙 한번 구조적으로 훑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파트, 논어 19편의 특별함, 위대한 유산에 이어나가는 길입니다. 과연 이 무대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바로 확인해보죠.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무대의 주인공들은 스승 공자가 아닙니다. 자하, 자공, 자장, 자유, 증자 같은 그야말로 쟁쟁한 제자들이 전면에 나서죠. 이들은 그냥 스승의 말을 앵무새처럼 달달 외워서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횃불을 건네받은 다음 세대로서 자기들만의 뚜렷한 개성이랑 사상적 스타일을 팍팍 더해서 스승의 철학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있는 겁니다. 어떤 제자는 아주 꼼꼼한 실무자의 눈으로, 또 어떤 제자는 거대한 비전을 그리는 사상가의 눈으로 말이죠. 이어서 두 번째 파트, 진정한 배움과 선비의 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제자들의 눈에 비친 진짜 지식인,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참된 프로페셔널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했을까요? 1절을 보면 자장이라는 제자가 선비에 대해 아주 엄격하게 정의를 내리는데요.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목숨을 걸고 눈앞에 이익이 아른거릴 때는 이게 진짜 옳은 일인가부터 따지고 제사와 상례에서는 온 진심을 다하는 사람. 와, 기준이 정말 높고 강렬하지 않나요? 자장에게 지식인이란 그냥 머리에 든 게 많은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위기나 달콤한 유혹 앞에서도 절대 타협하지 않는 엄청난 책임감과 청렴함을 가진 존재였던 거죠. 이거야말로 오늘날 우리 직장인들이나 전문가들에게 꼭 필요한 직업 윤리랑 완벽하게 맞닿아 있는 통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경지에 오르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용주의 성향이 강했던 자아가 6절에서 아주 기가 막힌 공식을 하나 알려줍니다. 지식은 아주 폭넓게 흡수하되 자기만의 뜻은 단단히 붙잡고 당장 내 삶에서 제일 절실하게 맞닿아 있는 것부터 치열하게 질문하며 내 주변의 아주 소소한 일상부터 깊이 고민하라는 거예요. 거창한 이상만 쫓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포기하지 않고 호기심을 갖고 성찰하다 보면 마침내 어질미라는 최고의 미덕이 내 삶에 자연스럽게 싹 스며든다는 겁니다. 정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죠. 자하가 5절에서 남긴 진짜 아름다운 문장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날마다 모르는 것을 알게 되고 달마다 할 줄 알던 것을 잊지 않는다면, 와, 평생학습이라는 현대적인 키워드를 수천 년 전에 이렇게 멋지고 깔끔하게 요약하다니 놀랍지 않나요? 매일매일 새로운 걸 깨닫는 그 짜릿함, 그리고 매월 내가 이미 쌓아올린 지식을 잃어버리지 않고 단단하게 지켜내는 성실함,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배움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파트, 군자의 인간관계와 리더십입니다. 내면을 탄탄하게 다졌으니까 이제 바깥 세상, 타인과의 관계로 눈을 돌려봐야겠죠? 제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꽤 흥미진진한 지적 배틀을 한번 엿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주목하셔야 할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두 제자의 엄청나게 팽팽한 의견 충돌인데요. 자하는 좋은 사람만 사귀고 나쁜 사람은 철저하게 끊어내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네트워킹 필터를 엄청 빡세게 켜둔 거죠. 완전 칼 같은 배타적인 잣대입니다. 그런데 자장은 시각이 전혀 다릅니다.
내가 진짜 훌륭하다면 세상에 품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현명한 사람은 존중하되 좀 부족하고 무능한 사람까지도 다 끌어안고 연민해야 하는 엄청난 포용력을 보여주죠. 솔직히 이건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리더십이 가져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축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끝내주는 토론입니다. 그럼 이 리더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현되는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구절을 보면 자하가 완성된 리더, 즉 군자의 모습을 세 가지 변화로 쫙 정리해줍니다. 멀리서 쳐다보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난 카리스마와 엄숙함이 뿜어져 나오는데 막상 가까이 다가가서 대화해보면 세상 따뜻하고 온화한 거죠. 그런데 딱 입을 열어서 말을 할 때는 원칙이 꽉 잡혀 있어서 빈틈없이 엄격합니다. 어떠세요? 하나의 뻔하고 고정된 이미지가 아니라 상황이나 거리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역동적으로 변하는 진짜 매력적이고 세련된 현대적 리더의 모습 그 자체 아닙니까? 결국 이 모든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바로 신뢰입니다. 10절의 가르침을 보면요. 리더가 사람들을 이끌려면 무조건 신뢰부터 얻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 믿음이 없잖아요? 그럼 리더가 내리는 업무 지시는 그냥 괴롭히는 가혹한 학대처럼 느껴지고 반대로 아랫사람이 용기 내서 하는 쓴소리는 그냥 자기를 깎아내리는 비방이나 공격으로 들리기 때문이죠. 고대 관료 제도를 설명하는 구절이지만 오늘날 회사 조직 관리의 뼈 때리는 본질을 완전 제대로 꿰뜨고 있잖아요. 그리고 리더십의 진짜 끝판왕은 바로 정의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19절에서 증자가 사법관이 된 후배한테 해주는 조언을 보면 진짜 소름이 돋을 정도로 깊이가 있어요. 범죄 사실 밝혀내고 사건 해결했다고 성과 올린 양 절대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 범죄가 일어난 이면에는 애초에 올바른 시스템과 도의를 망가뜨려서 백성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놓은 윗사람들의 책임에 먼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시스템의 붕괴로 어쩔 수 없이 길을 잃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거. 와, 증자가 말하는 사법적 정의는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어머덧 이번 분석의 하이라이트네요. 네 번째 파트, 태양과 달 스승 공자입니다. 제자들끼리 그렇게 피 튀기게 논쟁을 하면서도 절대 굽히지 않고 지켜냈던 단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을 만나보시죠. 23절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이 나오는데요. 당시 최고의 외교관이자 달변가였던 자공한테 사람들이 솔직히 당신이 공자보다 훨씬 뛰어난 거 아니야? 하고 막 치켜 세워줍니다. 이때 자공이 딱 맞받아친 놀라운 비유가 바로 이 유명한 담장 비유예요. 자기 학문은 겨우 어깨 높이 담장이라 누구나 쉽게 들여다보고 예쁘다고 칭찬할 수 있지만 스승 공자의 담장은 수십 미터가 넘어서 아예 그 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그 엄청난 궁궐의 스케일을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다는 거죠. 스승의 진면목을 몰라보는 세상의 얄팍한 평가를 단 한 방에 잠재워버린 진짜 압도적인 말솜씨입니다. 24절로 넘어가면 이 자공의 비유가 스케일이 훨씬 더 커집니다. 완전 웅장한 우주적 차원으로 확장되는데요. 누군가 또 스승을 깎아내리려고 하니까 자공이 이렇게 맞섭니다. 세상에 잘났다는 사람들이 아무리 뛰어나봤자 기껏해야 걸어서 넘어갈 수 있는 언덕 정도라면 우리 스승님은 하늘에 떠있는 해와 달이다. 인간이 아무리 부정하려고 스스로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려봐야 감히 해와 달을 넘어설 수는 없다는 뜻이죠. 스승을 단순히 평범한 인간을 넘어서 절대 닿을 수 없는 우주적인 진리의 레벨로 확 격상시켜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제자들이 공자를 무슨 결점 하나 없는 완벽한 신으로 맹신한 건 절대 아니에요. 21절을 보시면 위대한 군자의 잘못을 일식이나 월식에 비유합니다. 해와 달이 잠깐 빛을 잃으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서 실수한 걸 바로 알아채잖아요. 숨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핑계대지 않고 그걸 투명하게 딱 고쳐내면 사람들은 다시 밝아진 해와 달을 보며 진심으로 우러러보게 된다는 겁니다. 리더의 결점조차도 세상을 깨우치는 엄청난 가르침으로 승화시켜버린 진짜 완벽한 비유 아닌가요? 25절에서 자공은 다시 한번 자신의 능력을 치켜세우는 사람들에게 완전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스승에게 닿으려고 하는 건 마치 하늘에 사다리를 놓고 걸어 올라가려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이라고 딱 선언해버리죠. 공자라는 그 거대한 존재가 이미 당시 사회의 도덕적 뼈대를 어떻게 완벽하게 뒤바꿔 놓았는지, 그리고 살아생전의 영광을 넘어서 죽어서도 영원히 애도받을 그 대체 불가능한 위대함에 대한 제자들의 무한한 존경. 진짜 가슴에 웅장해집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냥 지루한 고전 한 편을 읽은 게 아닙니다. 스승이 남긴 작은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활활 타오르는 거대한 횃불로 만들어낸
이 치열했던 지식인들의 가슴 뛰는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본 거죠. 자, 이제 이번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5절의 고대 지혜를 빌려 아주 도발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바쁜 일상 속에서 과연 어떤 새로운 것을 발견하셨고, 또 여러분이 이미 쥐고 계던 소중한 가치 중 어떤 것을 잊지 않고 굳건히 지켜내셨습니까? 이 배움과 지킴, 이 두 개의 바퀴가 멈추지 않고 굴러가는 한 여러분의 성장도 절대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구조화된 통찰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